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가 지지율이 좀 떨어진 걸로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9일 한국사회 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6일, 7일 이틀간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28.4%, 윤석열 예비 후보가 28.3%, 0.1%포인트 뒤진 것이죠. 이 지난주와 비교해서 윤석열 예비 후보는 4.0%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지사는 1.0%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윤석열 예비 후보 4%포인트, 이른바 언론에서 뭐 급락이라고 표현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면서 윤석열 예비 후보의 이른바 입당 컨벤션 효과 해서 한 5%포인트 이상 상승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었죠. 그런데 불과 일주일 사이에 다시 그걸 다 까먹고 오히려 그 밑으로 입당하기 전 지지율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뭐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조사만이 아니고 지난주에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50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5.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하락을 했다는 것은 어떤 전통적인 자신의 핵심적인 지지 기반, 여기에서도 지금 하락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윤석열 예비 후보로서는 이제 심각한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입니다. 현재 윤석열 예비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는 이것이 최근 있었던 여러 가지 윤석열 예비 후보의 말실수들이죠. 뭐 120시간 노동 문제라든지 대구에서의 그 밀란 발언이라든지 또 건강한 페미니즘 뭐 이런 얘기, 또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유출 없었다 이런 등등 얘기, 이런 것들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계속되는 어떤 이 갈등, 이런 것들이 언론에 주로 보도되는 윤석열 예비 후보와 관련된 뉴스의 대부분을 차지한 이런 부분들이 좀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제 윤석열 대선 예비 후보가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수했다, 이런 단계를 조금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실수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크게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텐데, 실수를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이제 윤석열 후보로 과연 정권 교체가 가능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과연 그 대통령 감인가, 저 사람이 나라를 이끌 만한 제목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고개를 갸웃갸웃하는 흐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이제 윤석열 후보의 어떤 지지율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곡점 상태에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서 있는 것 아닌가. 여기에서 조금 더 이런 흐름이 이제 이어지게 된다면 10%대의 지지율, 10%대 중반으로 내려가면서, 그렇게 된다면 이제 홍준표 후보와 별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승민 후보도 지금 강하게 또 여러 가지 치고 올라오는 그런 흐름, 또 최재형 후보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야권 내 1강의 위치에서 자칫하면 이제 뭐 2강 아니면 또 뭐 3강 속에 들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특히 8월을 넘어서는 이 국면에서 상당히 좀 윤석열 예비 후보에게는 심각한 위기 국면이라고 좀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최근에 이제 뭐 자문단도 구성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윤석열 예비 후보에게 세 개의 주머니를 준다면 뭘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 관리입니다. 윤석열 예비 후보 지난번에 뭐 레드팀을 맡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리스크 관리가 지금까지 안 됐습니다. 리스크 관리라는 것은 뭐 많은 부분이 있죠. 뭐 처가 부인의 의혹 문제, 본인과 관련된 문제, 장모의 문제, 뭐 이런 어떤 의혹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본인과 관련된 뭐 검찰에서의 수사 과정들, 지금 공수처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외부의 변수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내부적인 리스크 관리라는 것은 이제 캠프의 관리, 그리고
본인이 어디 가서 어떤 얘기를 할 때 거기에서의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내야 되는가, 이런 내용은 얘기하지 않아야 될 내용, 이건 꼭 얘기해야 될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 관리조차 그동안 안 돼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절대적으로 이런 특히 메시지에서의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좀 필요하다. 뭐 인터뷰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거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 이런 부분들 속에서 꼭 필요한 말을 강하게 해서 강한 인상을 남기고 불필요한 얘기는 안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주머니. 지금까지 이제 윤석열 예비후보 반문의 상징적인 이미지로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먹히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윤석열표 브랜드 정책은 뭐냐, 어떤 나라를 어떻게 이끌겠다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해서 미룰 수가 없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특히 무엇보다 이 나라를 이끌 그러한 리더로서의 신뢰성, 이런 것들을 갖고 가기 위해서는 이 정책과 비전을 내놓는 이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것이 두 번째 보따리입니다. 세 번째는 이 정제된 행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리를 간다, 어떤 행사에 간다, 누구를 만난다, 이랬을 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물 흐르듯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런 부분을 맞춰야 이게 어쨌든 보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제 그 수준 있게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신뢰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인데,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 입당할 때 그런 부분들 저는 불필요한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국민의힘에 와서 입당을 한다, 이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해석을 할 때, 저도 물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측면 속에서 뭐 주도권 다툼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당시 상황 자체가 좀 여러 가지 입당과 관련된 혼선이 일면서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부분 하나의 이제 해석인 것이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의 행보가 이제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지는 것은 그것이 좀 투박하다라는 거죠. 투박하다. 윤석열 예비후보의 스타일이 좀 굉장히 강한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원래 막 직진하는, 그냥 한번 그냥 고 하는 이런 스타일이죠. 수사할 때도 뭐 그런 부분이 그대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압수수색 그냥 쫙 막 가가지고 전부 다 훑어오는 이런 스타일이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치 행보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좀 다듬어서 안정감 있는 행보, 국민들이 좀 믿을 수 있는 그러한 행보, 잘 준비된 이런 행보들,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 주머니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 세 가지 부분들이 윤석열 예비후보에게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이런 부분도 저는 그런 부분들이 뭐 물밑에서는 조금씩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예비후보도 조금 더 통 크게 두 사람이 서로를 좀 포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 향후의 정치적인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먼저 좀 상대를 포용하면서 인정하면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더 점수를 딸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른바 스톤 갈등, 뭐 투스톤 대전,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 간의 갈등설이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는, 뭐 일부에서는 뭐 이러다 두쪽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예비후보에게 제가 준다면 이 세 가지 주머니를 주겠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